자, 오늘의 시작은 함수예요. 자, 우리 함수 뭔가?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함수는 뭐였죠? 여태까지 계속 표현해왔던 함수. 원래 이렇게 알고 있지 않나? 1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그래서 원래 이 함수라는 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표현의 의미를 붙였던 게 함수였지? 그죠? 근데 이 그래프라는 녀석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실수의 영역에서 표현된 나의 x와 y의 대응관계야 라고 일단 얘기하는 정보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이 함수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약속들이지만 이 그래프 전에 본래 약속은 함수. 우리가 이 녀석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y는 fx였잖아. 그지? 그 fx라는 녀석의 기호의 의미에서 f라는 지금 기호는 펑션, 결국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약속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x와 여기에 있는 y, 곧 이 서로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함수입니다. 그지? x를 집어넣었을 때 f를 타고 y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y는 fx는 이 x라는 녀석에 대한 약속과 y에 대한 약속이 필요했고요. x는 정의역이고 y는 공역입니다라는 이제 약속들의 문자가 나타나요. 오케이?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함수라는 녀석이 집합과 명제 뒤에 나타납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의역, 공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들은 사실상 무슨 의미? 집합의 의미를 가져. 가능?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y는 2, x라는 녀석이 있대요. 가능해? 근데 그때 이제 x가 이제 실수라는 녀석으로 가기 전 나의 정의역이라는 녀석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x라는 녀석을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얘기하면 그 x는 정확하게 원소 3개를 갖는 집합입니다 라는 표현을 갖고 이러한 녀석을 나의 정의역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능해? 자, 그리고 y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y는 1, 2, 3, 4, 5 6이라는 지금 모양꼴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고 그 y라는 녀석은 우리가 공역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제한된 지금 나의 각각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 집합들의 표현으로 x와 y를 표현할 때 y는 2x라는 녀석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아이디어인 거야. 1, 2, 3이라는 녀석과 1, 2, 3, 4, 5, 6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집합의 표현, 벤다이어그램이라는 상황 자체를 하나하나의 원소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곧 일자로 표현한 벤다이어그램을 의미를 붙입니다. 결국 도형의 모양을 이렇게 1, 2, 3 그리고 1부터 6까지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1을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1이라는 점은 1,2라는 지금 나의 좌표를 보여줄 거 아니야. 맞아. 그 표현이 이러한 벤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의미를 붙이시면 되냐면 화살표 관계로 표현하시면 돼요. 가능해? 다시 2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2,4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그 2는 4에 대응됩니다라는 화살표 관계를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 3이라는 녀석이 나의 x야. 그래서 그 x는 3을 대입하면 6이라고 얘기하니까 3은 6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죠. 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녀석의 관계가 결국 누구니? 라고 봤더니 그게 곧 fx야 라고 얘기하는 나의 2x는 fx라고 표현할 때 얘네들의 관계 x에서 y로 관계성을 나타내는 함수가 곧 f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 오케이? 예스. 지금 뭐 한 거야?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고 있는 fx에 따라서 모양꼴을 하나 만들어 본 거야. 이게 누구? y는 2x, 정역이 1, 2, 3, 공역이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을 때의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x쪽은 하나씩 화살표를 다 쏘고 있는데 y쪽을 보니까 y쪽에서는
전체 1, 2, 3, 4, 5, 6 중 그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이 있자. 2, 4, 6만 화살표를 받아 있고 나머지는 화살표를 쏘지 않고 있잖아. 받지 않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결국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을 표현하자. 그게 뭐? 치역이야. 가능? 치역이라는 지금 약속 하나만 덧붙이시면 되는데 치역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기호화를 시키면 fx라고 표현합시다. 가능? x에 따르는 f를 타고 나타난 나의 y의 값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한 녀석은 2, 4, 6입니다라고 표현해서 치역은 언제나 공역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도 나타난다는 거 확인 가능. 오케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의 첫 약속은 뭐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가장 단순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x와 y의 대응 관계. 그죠? 나의 x라는 녀석은 정의역, y라는 녀석은 공역이라고 표현하시면 의미의 첫 출발이 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함수를 기호화하면 스몰 f, 스몰 g, 스몰 h 정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하나의 함수만 표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호를 소문자로 표현해서 f부터 출발해서 나머지들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자들을 표현해서 함수의 약속을 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x와 y의 대응 관계라는 녀석을 기호화시키면 나의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걸 이렇게 x 화살표 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때도 마찬가지 x가 정의역, y가 공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대응 관계를 나타낼 때 그 대응 관계들도 함수가 될 때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 자,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항상 포커스는 어디냐면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두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가 되거든요.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반드시. 두 번째, 하나만. 오케이, 기억해야 될 건 정의역이 반드시 하나만의 화살표를 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의 정보를 체크하셔라. 가능? 오민이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녀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예시부터 갑니다. 우리가 1번 과정에서의 예시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산적인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F라는 녀석이 있답니다. F라는 녀석이요. 이렇게 화살표를 쐈다네. 자, G라는 함수가 있대요. G라는 함수는 이 정도만 할까? H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세 가지 일단 그림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F라는 녀석은 함수가 맞나요? F 함수 맞나? 라고 얘기하면, 자, 잘 봐. 함수란 녀석이 되기 위한 조건, 정의역만 쳐다보고 반드시 하나만이라고 얘기했어. 그죠? 반드시 하나만이라는 건 뭐냐면 X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화살표가 반드시 비어있지 않고 하나씩의 화살표를 쏴야 된다 이거야. 정의역의 원소만 쳐다보고 그 녀석이 정확하게 화살표를 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쏘고 있죠? 화살표가 중복돼서 두 개 나가는 거 있어 없어? 없죠. 하나씩. 그러면 함수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옆으로 이동했어? 함수 맞나요? 아니요. 내 녀석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는 쐈지만 너는 쏘지 않았지. 내 정의역은 화살표를 쏘지 않은 녀석이 적어도 하나 이상 나타나면 함수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돼. 의미 괜찮죠? 원소들은 반드시 화살표를 하나씩 쏴야 되는데 E라는 녀석이 화살표를 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함수가 아니요.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함수가 아니죠. 화살표를 반드시 하나씩을 써야 되는데 얘가 몇 개 쐈어? 2개의 화살표를 쐈지. 중복돼서 화살표를 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는 녀석은 화살표를 2개 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함수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결국 함수의 약속은 정의역 x라는 녀석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단 하나만의 화살표를 반드시 쏴야 된다, 빠짐없이 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포인트 첫 번째 가능. 해서 어디 이해 안 되는 거 있나?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러한 녀석을 연속적인 상황의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한 녀석의 의미는 과연 나의 여러 가지 그래프, 곧 함수들의 일단 위치에서 어떤 녀석은 우리가 함수가 되고 어떤 녀석은 함수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포인트로 잡아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가벼운 직선 하나 그려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래프 한번 표현해 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고요. 네 번째는 곡선의 의미로.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살짝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더 붙여보면 끊어진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하나씩 이제 함수가 맞나 아니냐만 파악하러 가볼게. 첫 번째 녀석으로 갑니다. 내 녀석은 함수 맞나요? 자,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 곧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나의 함수성을 파악하는,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문제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써야 되고 하나만을 써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반드시 하나만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뭐냐면 내 그래프가 x에서 빠짐없이 일단 쏘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활용하시면 돼요. 오케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해서 그 수직인 직선들이 내 녀석과 한 점에서도 빠짐없이 만나면 돼.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빠짐없이 나타나면 그건 반드시가 성립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항상 어떠한 직선에서도 한 점씩 나타나는 게 하나만인 거. 오케이? 결국 연속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활용한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활용하더라. 의미 괜찮지? 옆으로 넘어와 볼까? 이건 이제 절대값 함수인데요. 절대값 함수에서의 나의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갑니다. 자, 내 녀석도요. 세로로 어디든 표현해 보자. 그죠? 항상 만나고 만날 때 한 점씩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함수 맞아요. 자, 이런 걸로 넘어오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녀석 보여? 꺾인 게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나 만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저쪽 영역에서는 그래프를 쏘지 않은 거. 근데 일단 이 녀석의 제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함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알았어. 그거는 생각 안 할게.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왔는데 내 녀석은 몇 점에서 만나? 만나긴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내 녀석은 결코 함수일 수 없어. 함수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이 말은 즉슨 하나의 x, 원이란 녀석을 생각할 때 x1에 대응되는 y의 값이 y1과 y2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나의 정의역 x1이란 녀석의 화살표가 두 개가 나갔다 이거죠. y1 쪽과 y2 쪽. 그치? 쏘긴 쐈는데 두 개 쐈잖아. 하나만을 벗어났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어. 2차 함수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2차 함수라는 녀석이라고 벌써 얘기하고 있고요. 아무리 곡선으로 꼬여 있어도 이 녀석에 대응되는 각각의 x의 값들에 따르는 y의 값은 하나씩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프의 형태였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 녀석은 함수 맞아요. 자, 두 번째, 네 녀석은 보자마자 바로 빠잉이죠, 그죠? 나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함수가 아니요. 자, 여기서 원의 방정식도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지 들리죠? 이 녀석은요, 만나는 교점 몇 개? 두 개?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니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두 개. 이제 이쪽 두 개 포인트로 가볼게. 야, 이 녀석은 함수니?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끊어져 있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당연히 이쪽과 이쪽, 나의 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는 지금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씩 나타나는 직선들이라는 거 보이죠? 그럼 이쪽은 궁금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점은 딱 하나. 여기 이 위치. 내 녀석에 지금 끊어져 있는 지금 이 위치가 궁금해야 되는데, 그림에서 항상 구멍이 뚫려 있는 건 그 값은 없다라는 표현. 구멍이 채워져 있으면 그 값이 있다라는 표현인 거야. 그럼 얘가 만나는 일단 점은 두 개 같지만 얘는 없는 점이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얘는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능해? 그럼 결국 얘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범위에서 한 점, 나머지들도 한 점. 그러면 얘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네 녀석은 함수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요거 기준점 하나 잡아놓으면 나머지들 게 좀 편해요. 여기는 지금 양쪽 두 개 다 구멍을 뚫어놨죠? 그러면 결국 네 녀석에서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함수가 될 수 없다고요. 이렇게. 혹시나 이 그래프를 아예 떨어뜨려 놓는 그래프가 나타날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사이 영역이 비게. 그럼 당연하죠. 이 사이의 영역이 지금 비어서 나타나니까 얘는 함수일 수가 없지. 어떠한 특징적인 지금 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결코 넌 함수가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만나지 않습니다. 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드시라는 걸 어겼습니다의 포인트로 나타나는 정보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예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 마무리할게. 자, 그러한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이산적인 거, 얘는 연속적인 거였지.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함수 찾기라는 녀석도 존재해. 오케이? 자, 제한된 범위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볼 표현이니까 의미 한번 봐봐요. 나의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연속적이긴 한데 모든 실수가 아니라 A에서부터 B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정의역을 표현하고요. Y라는 녀석도 연속적이긴 한데 그 녀석을 모든 실수가 아닌 C부터 D까지를 표현하는 거야. 가능?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범위를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X와 Y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이 녀석을 표현하는 우리의 평면은 X축, Y축, 평면 좌표가 된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 의미 괜찮지? X만 나타나면 수직선, Y만 나타나면 수직선이지만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나 축과 축,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좌표 평면이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X가 A부터 B까지, Y가 C부터 D까지라고 얘기하면 X를 먼저 표현합니다. A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치고요. B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칩시다. A부터 B까지 표현되자. 오케이? 우리가 부등식 영역이라는 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A부터 B까지라는 나의 축 위에서의 X축 위에서의 범위는 이 사이가 된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는 있어야 돼. 가능하지? 오케이. 나부터 너까지 그 사이. 자, 두 번째 C부터 D까지랍니다. Y의 영역에서 C를 이 정도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요. D라는 녀석을 이 정도에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가능하죠? 그러면 C부터 D까지는 그 사이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니까 Y 영역은 이렇게 되겠지. 가능해? 그러면 결국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집합, 곧 나의 영역에서의 겹쳐진 부분이 될 테니까 겹쳐진 부분은 이렇게. 가능? 오케이. 결국 무슨 말이야? 나와 너로 둘러싸인 부분, 사각형 모양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제한된 범위라고 나타내는 걸 먼저 판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문제에서 출제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표현합니다. fx라는 녀석이 ax 플러스 b라는데, 그러면 직선이라는데, 이 직선이 함수란 녀석이 되기 위한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를 내가 두 가지를 표현할 건데, 둘 중에 누가 함수고 누가 함수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자, 일단 먼저 함수부터 찾으러 갑니다. 첫 번째 1번 그래프고요. 두 번째
2번 그래프예요. 자, 원민아. 내 범위 안에서 기억과 니은 중 함수는 누굴까? 기억? 그럼 니은은 함수야 아니야? 오케이. 자, 다들.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는 함수고요. 하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잘 찍어봐. 자, 기억이 함수다 손. 오케이. 자, 니은이 함수다 손. 이런 식으로. 여기 뭐 한 번도 안 계시나 봐요. 재밌네. 혹시 손 없으시면 발 들이셔도 되는데. 자, 제가 발도 보고 있을 테니까 발 살짝 올려봐요. 기억이 함수다. 한 분 늘었어. 니은이 함수다. 딱 한 분만 더 늘었네요. 아, 이렇게 끝까지 버티겠다. 좋아요. 오케이, 나도 버틸게. 자, 다시. 이제 뭐 할까? 눈 한번 치켜 올려볼까? 아, 그만해요? 정색하시네? 오케이. 예스. 무서워서 그냥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지금 함수인 거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함수고요.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잘 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라는 녀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의 x에 대응되는 y의 값이 반드시 하나씩인 거 찾으세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개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거야. 그 y라는 게 c부터 d까지 제한됐지? 그지? y가 c부터 d까지잖아. 그러면 나를 벗어난 y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야. x란 녀석이 1, 2, 3이다. y란 녀석이 1, 2, 3, 4야. 근데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y가 2x야. 오케이? 그 y가 1부터 4까지밖에 없는데 2x가 되면 1은 2를 쏘고 2는 4를 쏘는데 3이 쏠 데가 없지. 3이 쏠 데가 없는 건 얘는 쏘지 않는 거야. 쏘고 싶어도 쏠 수가 없는 거. 왜? y가 제한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 녀석은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가능해? 분명히 x는 하나씩의 화살표를 쏠 거지만 왜? 직선이잖아. 근데 그 직선이라는 녀석이 y를 담을 수 없는 영역으로 벗어나 버리면 곧 나의 정의역에 그걸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대응되지 않는 관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함수가 아니라고. 그지? 여기서 볼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함수가 아닌 쪽으로부터 먼저 가볼게요. 빨간색 그래프가 왜 함수가 아니냐면 나의 y 영역은 c부터 d까지가 표현돼야 되지. 그지? 근데 첫 번째 a의 위치에서 이 빨간색 화살표에 집어넣었을 때 y값은 여기죠. 그지? c에 대응되는 곧 a에 대응되는 y의 값은 c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가능해? 그럼 예를 들어서 c, d 그러면 2 그럼 여기를 a, 2라고 표현해볼게. 가능? 그러면 a, 2는 c보다 아래쪽 그 c와 d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2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가능해? 다시 한번 봐봐. 그 a에서 파란색은 왜 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c와 d 사이에 정확하게 y의 값이 지금 대응돼 버렸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사이에 있는 y의 값부터 이 사이에 있는 y값까지 연결된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위치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함수라고요. 가능해? 근데 빨간 영역은 지금 벗어났지? 결국 여기에 나타난 이 직선이 이 노란색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버렸으니까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라고. 가능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다시 사각형이라는 녀석을 만들었어. 만들었을 때 우리는 직선이 아무리 그려지더라도 이렇게 그려지면 그 사이에 있는 녀석만 쳐다보시자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x가 대응되지 않는 녀석들이 생겨버리죠. 그죠? 나의 x만 생각할 거니까 x의 표현에 따라서 이 녀석은 벗어났다고. 가능해? 근데 이 녀석은 안쪽으로 다 포함됐다고. 그러면 그 y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만 함수요, 난 함수가 아니요 라고 체크하시자고요. 아이디어 괜찮수? 오케이. 자, 그 정도의 의미로 함수라는 녀석을 제한된 범위에서까지 신경 써주시면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 정보 하나, 사실은 뒤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 먼저 보고 가자면, 자, 함수야. 그 함수에서
정보 하나를 붙여서 정확하게 딱 하나하나의 점들만 사용하는 정보로 덤져버려. 어떻게 되냐면 바로 추가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라는 정보를 던집니다. 오케이?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산적인 상황에서 먼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야. 이런 거. 혹은 하나 더,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는 녀석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 해석해보면 이런 거야. 나의 y의 원소 1, 2, 3이라는 녀석이 모두 다 빠짐없이 x에 대응됐을 때 우리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가능하죠? y의 원소도 1, 2, 3인데 x의 나의 함수에 따라서 대응된 각각의 원소들도 1, 2, 3일 때 그러면 얘네들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지?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히 화살표는 하나씩 다 쐈어. 아직 y는 우리가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y의 모양은 겹쳐지든 겹쳐지든 않든 상관없다고. 그러면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y라는 원소를 봤더니 1, 2고 x에 대응된 원소들도 봤더니 1, 2야. 끝났잖아. 같잖아? 그지? 이럴 때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이러한 모양꼴에 따라서 다시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 녀석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 자, 저 표현이 뭔지만 하나 이제 집중해서 딱 포인트 잡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함수는 함수여야 되는데 그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래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 나의 공역이 누구니? 이게 공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능해? 치역은 뭐야?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함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치역을 보자면 그 녀석의 치역은 나의 이 그래프가 이 영역 사이에 닿아 있는 y의 범위, 이게 치역이야. 가능하지? 내가 직접 쏴서 닿은 그 면적. 가능해? 근데 그게 같아야 된대. 곧 내 그래프가 여기에 담겨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결국 첫 시작과 마지막 끝점이 공역과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너의 시작의 위치와 나의 끝의 위치가 같아야 돼. 그래야만 이 범위 내에서 결국 나의 치역도 공역이 되는 거. 이건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표현한 거니까 음수일 때가 가능하다라는 상황 아래에 그것만 있느냐? 아니, 단 하나 더. 나의 첫 시작점을 끝점으로, 그지? 그리고 마지막 점을 아래점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직선을 걷더라도 공역과 치역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가능하겠어? 영역을 다 표현하려면 결국 양 끝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 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양 끝점을 지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대각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양 끝점을 지나야 됩니다. 표현의 의미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 녀석 세 가지의 방향성에 따르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확인해 봤어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일단 기본적인 함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알고 있던 함수는 사실상 모든 실수에서의 함수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본래의 첫 출발은 나의 제한된 곧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 x와 y의 관계, 곧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더라. 표현의 출발음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문제, 세 문제, 앞에 있는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봐야 될 그냥 가벼운 문제 유형들이니까 세 문제 통통통 건드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하나만 거치고 갈게요. 이 문제였죠.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그치?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면 0부터 3까지 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역의 범위가 0부터 3, 공역이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러면 x에서 x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x가 정의역이고 이제 x가 공역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0부터 3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얘도 0부터 3까지라는 표현을 줄 때 이렇게 같은 미지수를 사용합니다.
의미 괜찮죠? 그럼 여기도 0부터 3까지. 그 상황에 따라서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양 끝점을 지나는데 그때 A가 양수, 음수, 의미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러면 첫 번째는 0,0이라고 점을 선택하시는 거고 여기는 3,3이라고 점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 직선이다 이거야. 가능하죠? 그러면 둘 사이의 기울기는 1 그리고 y절편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x였죠?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은 1, b의 값은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 하나 확인 가능했고 두 번째 얘는 0,3이고요 얘는 3,0이었습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에 y절편 3 a의 값이 마이너스 1, b의 값이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니까 합은 1, 합은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됐다. 정보 3번 정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1번 5, 2번 2 답들 괜찮았죠? 쭉 아까 한번 돌아봤는데 다들 괜찮더라고. 요 정도 정보 정리하면서 일단 우리 3번으로 이제 함수의 이름 구하러 가봅니다. 자, 이제 함수들의 모양을 일단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y의 모양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들을 일단 우리가 확인하러 갈 건데 첫 번째, 함수를 통해서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건 함수의 상등이에요. 자, 함수가 상등이랍니다. 상등은 뭐죠? 서로, 상, 같을 등, 그죠? 여기는 그냥 서로 같다의 표현이야. 자, 어떻게 같을까?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 f와 g를 표현할 때 x란 녀석이 1, 2, 3 y란 녀석이 1, 2, 3, 4, 5라는 녀석이 있다 칩시다. 이 녀석에서 이 녀석에 f란 녀석을 표현했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 f가 1이란 녀석은 1로 가고 2라는 녀석은 2로 가고 3이란 녀석은 3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봤다 이거야. 가능해? 그때 f라는 녀석은 사실은 절대값 x였다고 치자고. 가능? 오케이. g라는 녀석도 표현했어. 자, 그러면 서로 같으려면 당연히 x와 y의 모양이 같아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g를 표현할 거야. 그랬더니 g도 이렇게 됐네. 근데 그때 g x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지? x라는 녀석은 x였다 이거죠. 가능해? 분명히 이름은 달라? 이름은 다른데 모양을 꾸며봤더니 나의 제한된 영역 사이에 있는 곧 너네들의 대응관계의 모양은 같다 이거야. 가능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f와 g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렇게 이퀄의 관계를 던진다고요. 가능해? 자, 정보 정리합니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표현은 결국 f 이퀄 g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f 이퀄 g가 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뭐가 나의 f와 g라는 녀석의 함수의 표현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표현 나타나고 두 번째 치역도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치역이 같다라는 녀석을 그냥 이대로 보기에는 기분이 나쁘니까 이 표현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 뭐 모든이라는 표현을 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일단 x 안에 있는 그냥 원소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내 f, x라는 녀석과 g, x라는 녀석이 같을 때. 그죠? 이건 fx와 gx가 모양이 같다라는 절대값 x와 x가 같다. 우리의 예시에서 그게 같다는 게 아니라 대응되어 있는 곧 나의 제한되어 있는 정의역 원소들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라는 표현으로 이 테마가 바로 함수값이 된다고요. 가능하죠? 결국 정의역의 모양과 공역의 모양이 같으면서 그 녀석에 대응되어 있는 나의 y의 값들을 모아놓은 치역이 같을 때 곧 함수값들이 하나하나 다 같을 때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치역이 같다라는 녀석으로 표현해버리면 이 화살표의 모양이 같다라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녀석을 지우고 이렇게 fx와 gx가 같다라고 표현하더라. 오케이?
다시 치역이 같다라는 건 좀 지웁시다. 이 표현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1, 2, 3이라는 녀석만 같을 뿐 화살표의 모양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결국 의미는 더 중요하게 나의 x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한 fx와 gx가 서로 같을 때.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가장 쉬운 예시가 이런 거,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x에서 x로의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f란 녀석을 그리고 g라는 녀석을 표현한답니다. 가능해? 그러면 결국 서로의 나의 대응 관계에 따르는 정의역과 공역은 같아. 그 공역과 정의역이 같은 상황에서 내 녀석들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두 번째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의 서로 같은 함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1과 g-1이 같은지 f0과 g0이 같은지 f1과 g1이 같은지를 확인하시면 된다고. 가능해? 그랬더니 집어넣었더니 다 모든 게 -1, 0, 1로 같잖아. 이걸 확인하는 순간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f와 g는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으로 함수의 상등을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정보와 함께 자, 요 테마 하나만 더 앞에 거 이제 2번을 여기서 다뤄볼게요. 유형적인 관점인데 함수값이란 녀석에 대한 테마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적인 관점이 2번에 나타나서 이 함수값이란 녀석을 구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짝 포인트만 한번 잡고 이것도 유형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 괜찮죠? 오케이. 자, 함수값에 관련된 나의 관계식이라는 포인트가 바로 우리 2번 챕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봐봐. 여기는 단순한 유형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걸 물어본다 이거야. 처음에 좀 쉬운 걸로 해볼까? f2가 3일 때 나한테 물어봅니다. f 10의 값은 얼마니? 이렇게. 가능하죠? 함수값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유형에서는 언제나 하나의 정보를 던지면서 이러한 서로의 함수들의 관계식을 보여주고 또 다른 함수의 값을 나한테 구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 하시면 되냐면 직접 집어넣어서 그 값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정보는 2부터 10까지 찾아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2로 10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쳐다보는데 얘네들이 합의 과정이죠? 그럼 얘는 작은 값들로 큰 값을 만들 수 있어야 라는 테마를 지금 던지고 있잖아.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복된 사용을 통해서 내 녀석을 값을 크게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라는 정보밖에 없으니까 처음 대입합니다라는 지금 각각의 값들을 대입해서 값을 구할 때 x와 y에는 반드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2밖에 없다. 2만 대입할 수 있다의 정보로 출발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f4는 f2 더하기 f2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6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10이란 녀석을 빨리 찾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4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f8이란 녀석이 f4 더하기 f4가 돼서 계속 크게 만들고 그러면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됩니다. 마지막 x에 8, y에 2를 집어넣으면 10을 만들 수 있다의 나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내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녀석을 더하면 된다라는 포인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12 더하기 3, 1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의미 괜찮지?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찾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관계식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의미를 부여해 볼게. 이러한 과정을 혹시나 집어넣어서 해결하기 힘들어. 그럴 땐 이런 관계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거 좋아요. 문자 하나에만 집어넣어 보는 거.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저 관계에다가 미지수가 2개라서 내가 그 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힘드니까 한 녀석만 숫자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x에다가 내가 2를 대입할 거야. 이 x에다가만 2를 대입하면 f2 더하기 y는 f2 더하기 fy가 돼. 그죠? 그럼 한쪽은 미지수가 남고 한쪽은 숫자로 바뀌어 라는 이제 정보가 되니까 얘는 fy 더하기 3이야. fy 플러스 2는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죠. 그지? 그러면 결국 얘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정보에서는 나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2칸 커질 때 3씩 더해져라는 의미를 해석하실 수도 있어. 함수와 함수와의 관계로 너를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항이 y에 2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미지수만 x로 바뀔 뿐 동일한 사항이니까 f1을 가지고 우리가 f10을 찾으려면 첫 번째 y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그러면 f4라는 녀석은 f2 더하기 f3이니까 6이 된다는 거. y에다가 다음 4를 활용할 거니까 4를 대입하면 f6이라는 녀석은 f4 더하기 3 결국 규칙성에 따라서 3씩 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그지? 그러면 y에다가 이제 그 다음 6을 집어넣을 거고 f8이라는 녀석은 3이 더해진 12가 될 거고 마지막 y에다가 8을 집어넣어서 f10이라는 녀석이 15입니다라고 찾아내실 수 있다고. 이렇게 규칙성 발견이라는 녀석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로는 미지수 하나의 값을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에만 수를 대입한다라는 표현의 정보도 존재한다는 거 파악하셔라. 자, 체크 하나만 더 할게. 근데 이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 녀석이 두 번째 정보로 던지는 건 자, 그래도 가장 가벼운 관계식을 가지고 표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이렇게 이번엔 f-10을 구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할까? 잘 봐. 하나만 더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 언제나 양수의 값을 가지고 음수의 값을 물어보는 기준점이 일단 커지긴 커지는데 절대값이 커지긴 하는데 부호가 달라집니다에 지금 표현이 들어있죠. 그치? 부호의 기준점으로 나타난 나의 관계식을 통한 함수값 구하기는 처음 표현에 무조건적으로 x와 y에 0을 대입한다의 표현의 의미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핵심적인 의도는 끝이에요. 오케이? 다시요. 합에 대한 표현의 관계식이 나타났는데 부호가 달라졌어? 00 대입해. 자, 왜 그런지 봐봐. 위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 더하기 0은 0이죠? 그지? 그리고 오른쪽도 f0 더하기 f 0이죠. 가능해? 그럼 0과 0이 하나가 사라져요. 그래서 0을 대입하면 그 녀석들의 서로의 합이 모두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f0이란 녀석이 이렇게 값을 나타냅니다. 가능해? 그래서 0은 언제나 우리가 관계식에서 함수값을 구해낼 수 있다. 어떻게? 0과 0을 대입하면. 이 정보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던 정보는 분명히 f2가 3이었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구할 수 있는 게 뭐였다? 0의 함수값이었다. 그럼 이제 함수값이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2개를 활용해서 음수 쪽만 찾아내면 된다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바뀌어요.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라고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요거 그대로 꺼내올까? 자, 여기 위에서 일단 보자면, 직접 대입해서 값을 구할 때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갑니다. 0을 만들기 위한 정보, 곧 x에다가 2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는 정보로 정보 정리하시면 돼요. 그죠? 양수와 음수, 0이라는 녀석은 중요한 테마가 나의 양수값과 음수값의 크기가 같을 때 더하면 0이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치 대입을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f0이라는 녀석이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 사이에 나타나는 0의 값 대입, 2의 값 대입을 통해서 내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찾으실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대입해서 결국 마이너스 15라는 걸 찾아내더라. 오케이? 예스.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이 있듯이 당연히 규칙성 발견이라는 녀석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이 아니라 세 번째 과정으로 내 녀석을 그대로 사용하는 녀석을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 어떻게?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지수 값을 하나만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어차피 fx가 fx입니다라고 표현할 테니까 x의 값에 2를 대입하겠죠? 2를 대입하면 f2 더하기 y는 동일 문제였으니까 fy 더하기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 그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수를 대입해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구하면 되는데 2씩 커지면 3씩 커진다라는 지금 이 의미의 해석은 반대로 보자면 3을 넘겨서 2씩 작아지면 3씩 작아집니다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 가능하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바꿔보면 사실은 여기에 0을 집어넣을 때 3 빼기 3이라서 0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 그죠? 위치만 바꿔보면 규칙은 작아질 때 3씩 작아진다의 표현이었다고.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y의 값에 일단 내가 2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0을 대입해서 f0이라는 건 f2 빼기 3 빼기 3이라서 0 값을 구해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그러면 이 다음에 0을 활용할 거니까 y의 마이너스 2 y의 마이너스 4 y의 마이너스 6 y의 마이너스 8까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0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y가 마이너스 10까지 나타나야 되겠네. 그 상황에 따라서 3씩 작아질 테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5까지 나타나더라. 규칙성 발견. 의미 괜찮죠?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값을 구하는 과정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안 될 때는 활용의 포인트로 나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과정에 대한 테마로도 문제를 해석하실 수 있어.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요 정도의 표현들로 결국 함수값 구하기라는 테마만 좀 잡아주시면 이 상황에 따라서 옆에 있는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편하게 일단 보실 수 있다라고 테마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는 가벼운 문제라고 체크하시고요. 두 가지 테마만 함수값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판단 한번 해보시고 그 함수값을 활용하는 함수의 꼴, 그게 뭐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문제 함수의 상등은 그래도 연습은 한번 하셔야 되니까 표현의 의미를 볼 건데 콜 7번, 8번 두 문제 한번 다루어 보고 거기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번은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7번, 8번 가보시죠. 7번 문제를 다 맞추시면 9번은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7번 살짝 한번 풀어보자. F와 G가 같대. 그치? 정의역은 표현해줬고 공역 표현 안 해줬죠?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 안 하면 모든 실수야. 정역과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fx와 gx의 모양은 분명히 다르지만 얘네들이 f 이퀄 g래. f 이퀄 g는 모양 달라도 생길 수 있다 했어. 어떻게 하면? 총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서로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잖아. 그치?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나의 함수값들이 서로 같을 때 함수값 테마라고요. 그러면 f에다가 1 대입한 거 2가 g에 1 대입한 a 플러스 b랑 같고 f에 2 대입한 5가 g에 2 대입한 2a 플러스 b와 같다고. 왜 a 플러스 b가 2라는 것까지만 쓰고 멈춰? 그죠? 표정 보니까 나 했어 귀새끼야 이런 표정이네. 오케이 알았어 잘했어. a의 값은 3이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가능? 가벼운 문제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상등. 자, 체크하시고 8번 문제 갑니다. 8번은 작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이 문제 봐봐.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인지 해석을 해보시면 자, 요거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를 만족하는 정의역의 개수 찾기. 자, 시작의 과정에서 일단 뭐부터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정의역의 개수 찾기죠. 근데 정의역은 뭐라 했지? 결국엔 큰 범주 내에서는 집합이랬지. 그지? 그러면 결국 x의 개수를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x가 정의역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범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실수라는 표현 아래에 있는 x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 앞에 단어가 숨어 있는 거다. 부분 집합. 오케이. 언제나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 테마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테마로 해석하셔라가 이 문제의 가장 첫 번째 포커스예요. 그래서 x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 x가 될 수 있는 원소를 찾아서 그 원소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게 의미의 출발입니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결국 나의 이 f와 g를 만들 수 있는 x란 녀석은 어떠한 원소들이 있을까라고 찾으시려면 이 상황은요. 결국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fx와 gx가 같아야 되니까 그 녀석을 모든 실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fx 이퀄 gx를 줍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 상황을 만족하는 x값들이 곧 나와 너가 같게 하는 x가 될 수 있는 원소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의미 괜찮아? 그지?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fx와 gx가 같은 을 만족하는 x의 값들을 찾으러 갑니다. 위에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와 같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고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해 그게 곧 나의 fx와 gx를 만족하는 x값들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죠?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딱 나왔죠? 개수를 보니까 개수가 아주 반가워 2, 마일, 마이, 풀 1이야 그지? 개수의 합이 0이라는 거 보이니까 빨리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된다는 거 찾으셔갖고 뭐 해요? 조립제법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네 식은 x-1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2x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인수분해 확인 가능하겠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이 0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1과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f 이퀄 g를 만족할 수 있는 x의 값이다. 그죠? 내 녀석들이 결국 x 안에 원소로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표현 가능. 근데 그러한 녀석들이 반드시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녀석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녀석들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공집합이 아닌 나의 x의 값 곧 개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가능해요? 콜! 그럼 결국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다 걸어주시면 된다고. 그럼 2의 세제곱이 사실은 답이어야 되지? 그죠? 원소의 개수 3개 그 원소의 개수 3개로 나타나는 부분집합들은 모두가 다 f 이퀄 g를 만들어내는 집합의 개수다. 가능해. 근데 단 공집합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보에 따라서 결국 이 2의 세제곱 중에는 공집합,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을 제외한 내 녀석의 개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테마로 7가지가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혹시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 녀석을 통해서 나의 x라는 녀석은 어떻게 표현되냐? 1이라는 녀석은 하나만 있어도 2분의 1이라는 녀석 하나만 있어도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하나만 표현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과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다 들어있는 녀석 어떤 녀석이 표현되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모두 다 f 이퀄 g를 만족하게 되죠. 그지? 그러면 이게 다 나의 x의 개수다 이거야. 그 말은 즉슨 부분집합의 개수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정보 정리하시고 자 9번 문제 라스트로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7번이 너무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9번 문제 살짝 하나 포인트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따라와봐. x라는 녀석이 마 1, 0, 1이랍니다. fx가 이런 함수, gx가 이런 함수, hx가 이런 함수, kx가 이런 함수인데 그때 첫 번째 a와 b와 c와 d를 비교합니다. a, b, c, d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례대로 치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의 치역이 a, 치역이 b, 치역이 c, 치역이 d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a와 b, c와 d 서로 같은지 치역만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요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걸 집합으로 표현한 게 치역.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다시 0이 됩니다. 집합에서는 중복 불가능. 오케이. b라는 녀석은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다시 0. 가능? 오케이. a와 b가 같다는 거 확인 가능했고요. c라는 녀석은 집어넣으면 마 1 제곱 1 빼기 1, 2.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0, 오호. 마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0.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2. 오케이. 서로 같구나. 기억은 참. 가능하지?
오케이. 근데 이제 니은부터는 서로 같은 함수를 얘기하니까 아까 쌤이 썼던 거에서 앞에 표현을 지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해서 그 녀석이 치역끼리 서로 같다라고 해서 같은 함수일 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f equal g라고 얘기하면 정의역에 따르는 나의 함수 값들이 모두 다 같아야 되니까 비교의 값을 다시 바꿉니다. 포인트를 각각의 정의역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함수 값이 같을 때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걸로 판단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내 녀석이 아까 집어넣을 때도 봤듯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었죠? 그래서 결국 니은은 서로 같은 함수다 판단하실 수 있었을 텐데, h equal k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달랐다고요. 순서도 2, 0, 0, 2가 된 듯이 처음에 집어넣었던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의 h-1은 값이 2라고 얘기했지만 k의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얘기했고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버렸죠. 치역은 아무리 같아도 그 녀석이 함수값이 같은 값에서의 그 2와 0이라는 녀석이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버리면, 곧 정의역이 같은 원소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버리면 서로 같은 함수는 될 수 없다. 의미 괜찮지? 치역이 같더라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 판단하시면서 디귿 나가리. 그러면 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자, 라스트.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1대1 대응,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수함수와 항등함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이 모든 꼴들은 사실상 이제 어디에 집중하시는 거냐면 공역과 치역의 모양에 집중하시는 지금 각각의 꼴들을 나타냅니다. 함수라는 건 뭐였어? 라고 얘기하면 정의역만 우리가 집중했었지. 그지? 그럼 이제 그 정의역에 따라서 공역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함수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 함수들의 특징으로서 결국 문제를 출제하겠다 라는 의도가 시작되는 게 바로 지금 1대1 대응부터 곧 항등함수까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부터 가볼게. 자, 말에서부터 벌써 얘기하죠. 얘네들은 뭐래? 1대1이래. 그지? 뭐야? 한 명당 한 명씩이랑 지금 의미를 가지는 지금 함수의 이름, 곧 대응이라는 관계를 갖는 게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인데, 일단 표현 자체에서 먼저 표현할 때는 우리가 함수부터 적어주시는 게 좋으니까 1대1 함수 그리고 그 녀석을 통한 1대1 대응이 무엇인지를 포인트를 한번 잡으러 가볼게. 자,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약속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약부터 적어보면 나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야. 오케이? 약속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 표현 의미 이제 부여할 테니 일단 이 표현 자체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얘가 얘기하는 지금 이 x1과 x2라는 녀석은 당연히 나의 정역 안에 있는 원소들에 대한 표현일 때 라고 지금 예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 얘 이런 거야. 이렇게 x가 1, 2, 3, y가 1, 2, 3, 4란 녀석이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를 만들고 싶답니다. 근데 그 f가 1대1 함수여야 된대. 그러면 그 말은 즉슨 x 값이 서로 다를 땐 y 값도 반드시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듯이 나의 x의 값이 어떠한 한 녀석을 화살표로 쏘면 더 이상 2와 3은 이 녀석을 선택할 수 없다에 한 녀석은 한 녀석만을 대응한다라는 과정인 거야. 가능해? 그럼 나머지 2라는 녀석은 이렇게, 3이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각각 채워진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에서 선택합니다 의미가 들어가는 게 1대1 함수예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포인트를 잡자면 너는 함수여야 되고, 그러한 상황의 대응 관계로 1대1 관계가 나타나니까 함수면서 1대1 함수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반드시 함수가 돼야만 1대1이라는 녀석이 표현이 가능하고, 함수가 아닌 녀석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무튼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1대1 함수를 표현하고요. 1대1 대응도 우리가 약속을 해보면 이런 거야. 마찬가지. 첫 번째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됩니다. 그죠? 같은 조건으로 나타나는데 대응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붙여서 함수와 차이점을 만들었냐면 두 번째. 그러면서 네 녀석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거야. 가능해?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관계성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녀석들의 지금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차이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 이런 거다 이거지. 이번엔 x가 1, 2, 3이면 y도 1, 2, 3일 필요는 없어. 근데 원소가 몇 개? 3개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나의 1대1 대응 곧 너가 한 녀석 만나서 사라지고 한 녀석 만나서 사라지고 한 녀석 만나서 채워질 때 그 채워짐에 따라서 나의 y라는 녀석과 fx라는 녀석 곧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1대1 대응이라고요. 의미 괜찮아? 1대1이라는 건 같은데 그 녀석이 다 채워집니다의 모양까지 나타나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둘에다가 결국 차이점을 붙이려면 1대1 함수라는 녀석은요 n x라는 녀석보다 n y라는 녀석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작을 땐 절대 안 되겠죠? 그죠? 만나는 원소들이 두 개가 다 채워지고도 다 아직 원소가 하나 남아있으면 결국 1대1이라는 녀석은 만들어질 수 없어.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상황은 반드시 나의 x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y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라고요. 가능? 서로의 원소 개수의 관계가 정의역과 공역에서 곧 공역이 더 크거나 같을 때 1대1이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면 함수가 되고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같을 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1대1 대응이 되더라. 가능하겠죠? 한 녀석은 한 녀석끼리 만나는 함수. 그게 1대1. 자, 두 번째 상수함수 가볼게요. 상수함수라는 녀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알고 있듯이 나의 전체 y값이 하나의 상수값으로 모두 다 꽂히는 거. 곧 fx의 값이 k일 때를 나타내는 게 상수함수. 모든 x에 대하여. 그죠? 이런 녀석이 상수함수다. 정리 하나 해보시면 되고 k는 y의 원소여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져야 돼요. x라는 녀석에 1, 2, 3이라는 게 있으면 반드시 y도 1, 2, 3이라는 녀석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사항에 따라서 x에서 y로의 f란 녀석의 함수를 꾸며주면 그 사항 자체가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 나타나는 거. 가능? 오케이. 이렇게 나타나는 녀석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항등함수라는 녀석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되겠죠?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가 x인 꼴 그걸 나타내는 함수, 항등함수. 가능할까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지금 이제 y의 값의 모양에 따라서 나의 함수들 중 1대1 상수, 항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함수의 모양꼴을 설명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문제의 목적들이 던져질 테니까 의미들을 해석해서 우리가 그 녀석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쭉 다 한번 다루어 볼게. 10번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1대1 대응을 찾아라 라는 일단 문제가 던져져요. 그죠? 자, 여기 봐봐. 1대1 대응, 1대1 함수 찾기의 포인트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개념으로 정리해 볼게.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을 찾으려면
우리의 1대1 함수라는 녀석으로서 일단 출발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 확인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x1과 x2가 같으면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지금 표현을 주고 있죠. 그 표현에서 표현의 대우도 항상 참이잖아. 그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말은 곧 y의 값이 같으면 x의 값도 같아야 돼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 정보에 따라서 이번에 1대1한 녀석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 y축의 수직인 직선을 활용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각각의 그래프들로 한번 가볼게. 기억의 그래프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지? 일단 함수냐 아니냐라는 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언제나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들이 하나면 함수였죠? 그럼 이 녀석은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가 맞는지를 확인하러 갈 거니까 1대1 함수를 확인하러 딱 출발해봐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 녀석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리자고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두 개야 라고 얘기하면 절대 넌 1대1이 될 수 없어 라는 거 판단하자고. 오케이? 무슨 말? y 값에 대응되는 x의 값은 반드시 몇 개? 한 개여야 된다는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여기가 지금 x1이야. 여기가 x2야.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를 y1이라고 놨을 때 x1과 x2라는 녀석이 y1으로 화살표를 쏘게 된다고. 가능하지? y는 x와 하나씩만 만나야 되는데 내가 y에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봤더니 교점이 두 개라는 건 그 교점에 있는 x 값들이 다 y를 썼다는 말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즉슨 1대1이 될 수 없어라는 말로 해석된다는 거 판단하시라고. 의미 괜찮죠? 더 가볼까? 리엔으로 가봅니다. 자, 이런 녀석이 나타났어요. 이런 녀석이 나타나면 일단 함수야? 라고 보면 어디에 대응되더라도 결국 나 하나씩만 만나니까 함수야. 1대1 함수니? 아니, 이 새끼는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잖아.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다 x1, x2, x3 어떤 녀석이 나타나더라도 뭐든 y1으로 한 녀석만 쏴.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아니라는 거 판단하시고 디귿으로 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디귿 2차 함수 나왔는데 이것도 보이죠? 곡선이 꼬여 있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하나 그려가지고 곧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교점이 두 개 나타납니다. 두 개라는 말은 x1과 x2라는 녀석이 뭐든 y1을 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이 녀석은 1대1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세로로 그었을 땐 언제나 하나씩 만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함수임은 확인했지만 결코 1대1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리을 하나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리을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보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3차 함수의 개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녀석의 함수라는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로로 그어보면 만나는 교점 하나씩, 그리고 1대1한 녀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로로 그어보니 가로로 그었더니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 그죠? 그럼 이때 이제 함수이면서 1대1인데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공역과 치역이 같니라는 걸 비교하기 위한 정보로 보자면 자, 공역은요 모든 실수일 때 이 축이 다 공역이야. 오케이? 치역이란 녀석은 내 그래프가 다 있는 곧 y의 면적이 되니까 여기서 치역은 나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 그래프가 아래쪽은 안 담기죠. 그러면 이땐 공역과 치역도 다르지. 가능? 그러면 이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녀석이야. 1대1 함수더라도 이렇게 공역과 치역을 비교합니다. 오른쪽도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결국 치역이 이 정보 하나죠. 공역은 전체 실수인데. 그지? 그럼 여기도 공역과 치역은 달라요. 여기도 볼까? 나의 공역은 전체 실수인데 치역은 이렇게 담겨 있어서 나 이상입니다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축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공역과 치역은 다르다고요. 근데 이때는 모든 축에 다 있는데 그래프가 모든
끝부터 끝까지 닿아 있는 면적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럼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이 녀석도 확인하는 방법이 되고 함수였고 그리고 1대1이었습니다. 그러면 1대1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참이라는 거 그래프 의미 해석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겠죠? 1대1 대응 찾기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을 만들기라는 일단 표현으로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얘가 경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좋은 포인트, 곧 별표 하나 달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대1 대응 만들기라는 녀석은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갑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1대1 대응 만들기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끊어진 함수 곧 fx라는 녀석이 어떠한 특정한 하나의 값에서 범위를 나타내고 그 범위의 값에 따라서 함수가 다른 형태가 나타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범위를 표현해서 양 끝점을 지나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앞에서 봤던 어떤 의미?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만들어내는 의미를 갖는 게 첫 번째 제한된 범위에서의 1대1 대응 만들기의 테마가 되고요. 두 번째, 끊어진 함수 곧 fx라는 녀석이 a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함수가 표현되어 있을 땐 여기에서는 다시 두 가지를 좀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a에서의 서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a의 범위가 빠져 있더라도 그 위치에서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로 이 함수의 표현에서는 GA와 HA가 같다 라는 표현을 준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사항에 따라서 두 번째, 상태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판단하시면 돼요. 상태가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내 녀석의 GX라는 녀석이 증가면 HX도 증가고 GX라는 녀석이 감소면 HX도 감소여야 되더라. 오케이? 이러한 표현을 갖는 게 1대1 대응 만들기야.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의 예시가 지금 각각 문제로 나타나 있으니까 11번과 12번에서 우리가 테마를 한번 정확하게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의 예시로 11번 가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요, 접근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된 거야? x라는 녀석이 -1부터 1까지, y라는 녀석이 2부터 4까지래죠. 그죠?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를 표현했을 때 나의 직선이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치? 1대1 대응이려면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서 어떻게 하면 돼? 1대1 함수면 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 왜? 내 녀석은 범위가 주어진다라는 말은 이런 말인 거야. -1부터 1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라는 범위를 주죠. 그러면 그 범위의 영역은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듯이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이 된다고. 이 사각형의 모양의 직선을 담을 건데 직선을 담아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당연히 네 녀석의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됐을 때 나의 세로로 그은 혹은 가로로 그은 교점이 하나씩을 만들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게 만들어진다고요.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범위가 주어진 1대1 대응 만들기는 뭐라고? 제한된 범위가 표현되면 양 끝점을 지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두 개가 있지만 그중 기울기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직선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타났다는 거 체크하시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1,2라는 녀석과 1,4라는 녀석 사이에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포인트 끝.
해석 가능하겠죠? 편하게 바라보셔라. 답을 구하면 A의 값은 2, 2, 1이고요. B의 값은 그러면 X, 1, 3. Y는 X 더하기 3이었네. 그치? 곱해서 3입니다라는 문제 유형이었다는 거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겠지. 의미 괜찮죠? 한 번 더 복습의 테마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었다. 체크 한번 하시고, 자, 끊어진 함수 1대1, 1대1 대응 만들기로 두 번째 테마 한번 넘어가 봅니다. 문제는 12번. 오케이. 자, 여기 집중해봐. fx란 녀석이요. 이번엔 0을 기준으로 3x 플러스 2와 0을 기준으로 왼쪽은 ax 플러스 2가 나타났어. 그리고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a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그죠? 잘 봐라. 얘는요, 이런 거야.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3x 플러스 2라는 거. 그지? 그럼 이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이쪽보다 오른쪽 크거나 같은 쪽은 이 그래프 그리면 돼. 가네. 그게 제한된 범위, 곧 끊어진 함수에서의 표현이야. 그럼 3x 플러스 1을 표현할 때 일단 0을 대입하면 y의 값은 2였을 거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울기 3인 직선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래프는 완성이야. 가능하지? 그럼 이제 왼쪽의 녀석은 ax 플러스 2가 된다니까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 딱 나타나자마자 뭐 해야 돼? 나의 모든 y의 값이 내가 닿아 있는 치역과 같아야 되죠.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을 그 녀석이 채워야 된다고. 가능? 내가 그래프가 살짝이라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죠? 그래프가 닿아 있는 나의 면적과 y축이 같아야 되는데 이 사이가 벌어지면 결국 이 사이만큼이 치역이 나타나지 않아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다고. 의미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뭐야? 함수값, 곧 0을 대입한 나의 2라는 녀석이 등호는 빠져있지만 0을 대입한 2랑 같아야 된다고.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은 없었어. 당연히 대입하면 2고 당연히 대입하면 2라서 같았다고요. 그래도 문제에서 그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 확인하면서 출발하셔야 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정보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상태가 같아야 되거든. 자, 상태가 같다라는 말 잘 봐요. 이제 여기에 함수값은 같다라는 거 내가 봤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1대1 대응을 만든다는 건 결국 나의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 2보다 이상에서는 지금 하나씩 다 만났죠. 아무리 어떠한 녀석을 그리더라도 어떠한 녀석을 그리더라도 한 점씩 만나고 있잖아. 아래쪽에서도 만나야 되지. 아래쪽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결국 어떤 녀석을 그리더라도 이 점에서 한 점씩 만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가능해? 이쪽으로 꺾이거나 혹은 이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교점이 위쪽으로 다시 하나 나타나니까 교점이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씩 나타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져 버리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고. 그게 뭐야? 상태가 같다야. 얘가 뭐?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쪽도 뭐 해야 된다고?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고. x가 커짐에 따라 y도 커져 가야 된다고요. 가능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 있을 땐 표현이 조금은 편해요. 직선일 때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상태가 같다라는 걸로 해석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양수여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A의 범위는 0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지? 절대 일직선으로 가거나 혹은 위로 꺾일 수 없다. 내 녀석은 아래쪽으로 한 점 한 점씩 만나게 되는 직선이 그려져야 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더라. 포인트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유형 세 가지 다뤄보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3번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항등함수 찾기입니다. 잘 봐. 항등함수라는 녀석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한 fx가 x인 것 찾기라는 테마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모든 실수일 때는 당연히 y는 x, 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항등함수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왜?
제한되어 있는 나의 정의역이 표현되어 있을 땐 이 상황만 만족해도 되니까. 그치? 가능해요? 모양꼴만 x란 녀석이 1, 2, 3일 때는 x에서 x 1, 2, 3이라는 녀석 표현돼갖고 그 녀석을 이렇게 화살표만 그려주시면 된다고. 이 그림만 나타나는 거 찾으려잖아.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럼 결국 뭐 하면 돼? 그거 만들면 돼. 그러면 결국 이 정보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 표현 따라서 간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 확인하라?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이 정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찾으라고 얘기한다고. 단순하죠. 집어넣은 x의 값과 나온 y의 값이 서로 같은 거. 함수 값이 서로 x와 y가 같은 상태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라는 거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는 fx가 x인데 마일 넣으면 마일, 0 넣으면 0, 1 넣으면 1이니까 볼 필요 없이 항등함수. 두 번째, gx라는 녀석은 표현해보면 g 마이너스 1이 1이어버리죠? 이 녀석은 항등함수가 될 수 없잖아. 그지?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마일이 아니니까. hx라는 녀석이 표현됩니다. h-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h0 집어넣으면 0이고요. h1 집어넣으면 1이죠? 어머나, 내 녀석과 서로 다 같네? 항등함수. 의미 괜찮지? 오케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고 2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k에 0 집어넣습니다. 1이고 1이에요. 1 빼기 1은 0이니까 0이죠.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2 뒤에는 0이 돼서 1이에요. 오호호, 여기도 복잡하게 생겼지만 항등함수 만들어버렸네. 의미 괜찮수? 오케이. 들어있는 모든 각각의 원소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x와 밖에 있는 나온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 모두가 다 같으면 그걸 항등함수라고 부르더라. 포인트 체크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 14번 가볼게요. 자, 이 14번 문제에다가도 작은 별표는 쳐주셔야 되겠죠? 이런 유형들 자주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치? 문제 똑같은 거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우리의 표현, 그 표현에서 나타난 우리 f equal g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항등함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나의 x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이 표현 앞에는 항상 첫 번째 포인트, 부분, 집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다는 거 체크하셔라.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테마가 2의 n제곱이 되는데 공집합은 아닙니다의 표현으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한다는 거 동일 과정으로 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결국 이 n이라는 원소를 찾는 문제임을 체크하시면 되고 너는 뭘 만들어야 되니? 라는 게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니까 항등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의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값과 x의 값을 만족하는 x값들, 그게 곧 나의 원소가 될 수 있는 항등함수의 개념이라고. 그지? 오케이. 그럼 fx와 x를 연결시키면 끝나요. 오호. 그럼 결국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2x라는 녀석이 x와 같을 때, x제곱 더하기 x가 0이랑 같을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원소가 두 개가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2의 제곱 마이너스 1 곧 답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원소 찾고 그 정보를 만족하는 원소 찾고 그거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공집합 제외니까 마이너스 1만 붙이시라고.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라스트 15번 문제에다가도 별표 하나 달아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러 가볼게요. 좋은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도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15번 문제로 오늘의 수업 마지막 문제 출발 한번 해봅니다. x라는 녀석이 0, 1, 2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g, h를 만든대. 그지? f의 이름은 1대1, g의 이름은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h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함수들이 같이 활용될 때는 무조건 순서는 항등, 상수, 그리고 1대1 과정으로 간다라는 항등함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 순서는 언제나 나부터,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g, h부터 먼저 표현하러 갑니다. x 0, 1, 2에서 x 0, 1, 2로 가는 h라는 녀석의 함수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니까 x를 집어넣으면 x가 1을 집어넣으면 1이 2를 집어넣으면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 의미 괜찮지? 그럼 이 h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h 하나 딱 사용되어 있고요. h는 2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값은 2입니다. 체크 가능하죠. 의미 괜찮수? 그러면 결국 g1도 2고요.
F0도 2입니다. 두 번째, 상수함수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G를 그리러 가는데 상수함수는 언제나 는 K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수함수지. 하나의 값으로 몰빵되겠죠. 근데 그 GX라는 녀석이 G1에서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정보로 나타났으니까 G1이 2면 나머지 것들도 당연히 다 2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네.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G0의 값도 결국 아래에 있는 정보에서 사용할 G0의 값도 2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결국 위의 정보에 따라서 나의 F0에서 2를 빼면 F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한데 이 문제는 쉬웠던 게 F0이 2죠? 2 빼기 2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F0과 F2를 소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F란 녀석은 0, 1, 2 0, 1, 2에서 나의 F 1대1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이면 하나씩인데 1이라는 녀석이 벌써 0을 차지했고 0이라는 녀석은 2를 차지했대요. 그럼 남아있는 2라는 녀석은 2를 써야 되겠지. 의미 괜찮죠? 가볍게 포인트 잡으시면 F2의 값은 1입니다라는 정보 하나와 G0, 2라는 정보 하나와 H1은 언제나 자기 자신 1입니다라는 정보 하나로 각각의 값들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사항에 서로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의 조건에서는 4가 곧 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더라.